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어느덧 장이 코스닥 700선까지 안착을 했고 코스피도 거의 2100선을 회복을 했네요. 일주일 사이에 정말 시장에는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한 제약주의 큰 폭의 반등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장이 좋아서 대부분의 여러분들께서도 뭐 수익으로 마감을 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면서 시황 시작할게요. 일단 금일 사실 제약 바이오의 상승 동력을 이어준 거는 어떻게 보면 코롱 생명과학의 6천억대 기술 수출이 한번 더 터져준 거예요. 지금 3년 전이죠. 2015년 한미약품 그 5조 원대 기술추 이후로 작년에 크리스탈 그리고 얼마 전 유한양행 그리고 이번에 코오롱 생명까지 해서 1년의 신약 개발 그 회사에 의한 이런 신약 가치가 재평가 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일단 시장이 코스닥 단기 고점 부근에서 나와준 이런 기술 수출 덕분에 금일 좀 더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제약주 상승이. 그리고 하락이 어디까지 갔다 멈추고 상승이 어디까지 가는 건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고 또 각각의 종목마다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뭐 잠재력에 의해서 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최근 일주일간 저희 증시는 해외 증시 대비해 굉장히 아웃퍼폼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코스닥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하더라도 20 몇 프로가 상승을 하였고 그 밖에 기타 상위 제약사들이 전부 다 10%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한 거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제가 봤을 때는 2, 3% 구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말 공개 방송 라이브 방에서 제가 한번 언급했던 거는 지수가 추가적으로 5% 정도의 상승이 가능할 것 같고 그 안에서 맥스 30% 가까운 수익을 내는 종목들이 출현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아직도 지수상 2, 3%, 3%권이 더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북경역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남아있고 김정은 방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벤트 전까지는 이슈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남북경협주가 약간 악재는 둔감한 지금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또 이런 현상이 있을 때는 호재에 오히려 큰 폭의 하락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기대감 소멸로. 그러니까 이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현재 코스피는 2150포인트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등 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그러지 이 두 업종이 반등만 해준다면 50포인트는 금방 올라갈 것 같고요. 코스닥은 맥스 720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차트 보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엠파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추세는 굉장히 강하고 양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걱정되는 거는 거래량이 적다. 거래량이 적은 반등이다. 그리고 특정 종목에 의한 지수 끌어올리기다.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일단은 매매 동향 보면서 말씀 이어갈게요. 수급의 변화가 이제야 나왔네요. 양매도로 나왔고 거의 대부분 이제 제약주 쪽 위주로 그동안 매수가 됐고요. 지금도 근데 제약주 쪽 위주로 아직도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들이. 그게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코스닥을 보면 계속 제약주 쪽 위주로만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메이저는 또 개인들이 매수를 못 하는 것 같고요. 왜냐면은 셀트리온, 기타 뭐 신라젠 등등해서 고가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는 파는데 오히려 저가 중소형 제약을 오히려 사모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 지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급의 변화는 양호한데 거래량이 적어요. 전반적으로. 문제는 거래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코스닥 제약 차트인데요. 일단 여기 지난번에 하락했던 갭을 메꾸고 위로 올라왔어요. 지금 코스닥으로 보면 코스닥 지수보다 이 코스닥 제약이 지금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코스닥과 거의 흡사하나 코스닥은 이제 이 선을 살짝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제약은 굉장히 세요. 그 말한 즉슨 코스닥을 이끌어온 섹터는 제약이 확실하고 이 제약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가 중요한데 이러한 지점은 이미 엄청 큰 저항 자리거든요. 이 곳을 한 번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미 셀트리온 헬스케어 큰 폭의 상승 나왔고 오늘 사실은 신라젠보다도 코오롱 생명과 코오롱 티슈진을 제가 라이브 방송에 언급드렸던 이유가 지금 두 종목 HLB랑 신라젠은 이전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폭이 적을 거다. 오히려 상승이 덜했던 코오롱 티슈진 같은 종목을 끌어올릴 거다. 그리고 파미셀 같은 걸 올릴 거다라고 했는데 그쪽 종목에서 그 상승이 나왔어요. 그 말은 제약주 안에서 순환매가 돌아갈 거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소형 제약주를 좀 더 체크를 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이번 주 수요일까지 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이 지수 자체가 지금 지수 자체가 횡보가 나오는 구간이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이게 꺾이는 구간이 오기 전까지는 일단 제약주를 관심을 갖다가 그 구간 내에서 음봉이 너무 많이 발생하다든지 특정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이 나온다든지 할 때까지 추세를 당분간은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장은 계속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게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시장 자체를 프로그램으로 끌어당기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장중에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고 현재 모든 종목에 상승한 대부분의 종목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 프로그램 매수가 일단 지수에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지수가 현재 프로그램으로 당기고 있는지 하락을 시키고 있는지 동시에 체크를 하고 각 개별 종목 특히 이제 프로그램 많이 들어오는 게 외국인 매수에 의한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주를 체크할 때 프로그램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제 언급했던 라이브 방송에서 언급했던 종목하고 네, 금요일날 종목 체크하면서 금일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관심 종목이었던 파미셀, 서울반도체, 그 다음에 뭐 인트론 바이오였죠. 인트론 바이오.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선이 됐을 것 같은데 일단 파미셀 같은 경우 똑같아요. 이런 강한 양봉 이후에 21선에 안착한 종목이 위로 갭을 띄워주면 굉장히 세게 갈 확률이 높거든요. 파미셀은 일단 보유하시는 분이라면 추세를 더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나오지 않는 호재가 많아서 최소한 네, 이 언저리까지는 한번 도전을 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언저리까지는 도전을 해보지 않을까. 그리고 저가에 잡았다든지 네, 가격 메리트가 있으면 좀 더 끌고 가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러한 추세는 나오진 않을 건데 그간 하락했던 제약주 중에서 굉장히 추세가 센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트론 바이오는
제가 오늘 시초가에 들어갔다가 저는 이거 손실을 보고 나왔네요. 매도를 했어야 됐는데 여기에서 매도를 못 해가지고 좀 늦게 매도했어요. 이때 그냥 손절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저는 시초가에 들어가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강한 돌파를 생각을 했는데 이게 돌파가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 시가가 좀 떠서 출발을 했는데 장 후반에 프로그램 매도가 엄청나게 나오는 바람에 좀 아쉽게 됐던 것 같고요. 그 밖에 금일 특이 종목으로 코오롱 티슈진, 이것도 전일 라이브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차트가 굉장히 이쁜 차트거든요. 어차피 21선을 한 번, 두 번 막고 있다가 돌파를 하는 모습에서 갭으로 떴을 때, 갭으로 떠서 이 갭을 메꾸지 않고 위로 올라간다면 충분히 전고점을 돌파 혹은 전고점에 부딪히는 흐름이 많이 나오는 차트예요. 그래서 전일자 코오롱 티슈진하고 일단 파미셀을 관심을 가졌는데 금일 코오롱 티슈진이 코오롱 생명과학이죠. 코오롱 생명과학이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사실 상한가 전에 이런 라이센스 아웃 공시가 난 이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코오롱도 똑같이 상승을 했고 이런 종목은 최근에 나온 유한양행하고 비슷한 거죠. 유한양은 점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상한가 가고 이길날 약간의 한번 있고 충분히 이런 눌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을 같이 보시고 이러한 패턴이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하고 티슈진에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일단 이런 종목은 내일장 한번 더 봐봐야죠.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올라갈지는 당일 장을 보면서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금일 좀 특징주로 제가 매매한 종목은 남선알미늄인데 외인 수급주로 금일 이 종목은 좀 뽑았었거든요.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보긴 좀 그렇고 정확히 1625원대 예를 들면은 이 자리에 1620 호가가 1625원이 여기라면 위에서 계속 매도가 나오는데 계속 리필을 해요. 예를 들어 5,000주씩, 10,000주씩 그러면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끌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프로그램 매수 보면서 그냥 분할 매수로 접근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면서 프로그램을 동시에 체크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오늘 프로그램으로 100만 주가 들어왔거든요. 내일은 또 던질 수도 있어요. 이 친구들은 웨인이고 금일 주포가 메릴린치다 보니까 메릴린치가 내일 오전에 또 시가에 뭐 수급이 들어오면 아니면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매수 타점을 잡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일단 저는 전량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파미셀은 지금 뭐 매수해도 괜찮지만 좀 고가권으로 올라가서 좀 조심스럽고요. 저는 보는 게 이제는 HLB 좀 관심 있게 보려고 하고요. 매매 동향도 못 봤네. 이제는 HLB를 좀 관심 있게 보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가총액 상위 주 중에서 제일 안 갔으니까. 그 다음에 유한양행이
원래는 유한양행을 뭐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다른 종목을 보고 있어서 아예 못 봤고요. 유한양행은 일단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고가권이라 계속 좋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유한양행은 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죠. 이거는 어차피 이미 천장이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못 들어가고 오스코텍 어차피 유한양행이 가면 따라갈 거고, 유한양행이 1조 4천억인데 4천억 라이센스 아웃을 했잖아요. 근데 얘한테 40%의 이익을 줘야 돼요. 그런데 얘는 시가총액이 이제 7천억이거든요. 대충 40%면은 얼마 5천억 정도 넘잖아요. 한 6천억 정도 되니까 거의 시가총액 맞먹는 돈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러한 호재에서 바닥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상승을 한번 생각을 하고 내일장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뭐 그 밖에는 이제 시장이 많이 올라와서 좀 조심을 해야 될 때여 가지고 아직은 뭐 공격적으로는, 지난주에 공격적으로 매수했다면 좋았는데 좀 아쉽죠. 지난주에 비중 베팅을 한 게 제약주가 아니라 서울반도체였다는 거. 이건 내일 안 가면은 전량 매도해 버리려고요. 또 얻어 맞았거든요. 또 내려오면 다시 재공략해 볼 생각입니다. 일단 끌고 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금일 거래량도 실려주고 수급도 굉장히 양호했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너무 제약주만 가다 보니까 못 간 건지 아니면 얘를 끌어올리는 힘이 너무 약한 건지, 이게 가야 될 자리에서 계속 못 가면 또 주식이라는 게 또 하락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아무튼 네, 오늘 장이 전반적으로 그래도 상승을 해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매매하셨을 것 같고요. 내일도 아마 시장은 큰 뭐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들 계획된 매매 잘 하시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